자, 그러면 3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3번이죠. 중개대상 권리라고 써놨어요. 이제 어떤 권리 중개할까의 문제인데,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먼저 방금 끝난 게 중개대상 물건 그랬고요. 바로 부동산을 중개하더라. 모든 부동산을 다 할 수 없고 개인 것만 중개한다 라고 했던 건데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권리예요, 권리. 자,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를 보자, 이제. 권리인데, 당연히 뭐와 관련된 권리일까요, 이것도?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권리일 테고요. 권리인데, 누구의 권리겠어요? 개인 권리겠죠? 자,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부터 그 요건을 봐야겠는데, 중개하기 위한 권리가 되려면, 요건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첫 번째, 그 권리가 먼저 부동산에서 인정되는 권리라 되는 것이겠고, 관련된 권리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되고, 또 중개되려면, 그 권리 자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어야 돼요. 양도가 가능해야 돼요. 세 번째는 말이에요.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해야 돼요. 세 가지 이렇게. 그래서 자, 먼저 부동산에 인정받은 권리, 부동산에 있는 권리라는 뜻이고, 양도가 돼야 되고 등기돼야 된다. 그래야 중개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 1번과 2번 요 두 가지는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이건 철칙이에요. 반드시. 철칙 뜻은 예외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 등기가 돼야 한다는 것은 원칙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럼 일단 먼저 세 가지가 다 맞는 건 중개되겠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에 있고 양도할 수 있다면 등기는 하지 않아도 중개할 수 있는 게 있다는 뜻이고, 그럼 반대로 뒤집어 봤을 때 자, 권리인데 부동산에 인정받지 못해. 이 부동산에 없어. 그럼 중개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부동산에 있다 하더라도 양도할 수 없다면 중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런 게 어떤 게 있냐 이 말이 이렇게.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중개가 되는 권리라고 놓고, 자, 중개 대상이 되는 거 있겠죠, 그죠? 중개 대상이 되는 것,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으며, 할 수 없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이 뜻이거든요,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에요, 먼저 기본적으로 볼 게, 어떤 권리가 말이에요, 만들어지는 원인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발생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권리 이럴 때는 두 사람이 쓰겠죠. 누가 있어야겠어요? 권리자하고 의무자가 쓰이겠죠. 권리자, 의무자. 그럼 첫 번째는 발생 원인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그 두 사람이서 뭐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계약. 자, 계약을 해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계약은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계약은 법률 행위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로 인해서 만들어질 경우가 있고, 그죠? 발생하는 원인이. 두 번째, 계약이 아니에요. 그냥 법이 미리 다 써 있어, 그냥. 그죠? 법정이죠, 그죠? 법률 규정 뜻이잖아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권리가 만들어질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건 뭐 총망라한 거예요, 이게 지금. 동사, 부동산을 망라한 거니까, 여기는. 이 권리라 말할 때는. 그럴 때 발생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법률 행위로 인해서.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딱 골라봤을 때, 우리 중개한 다음에 뭘 중개하는 거다? 어떤 원인이 중개한다? 법률 행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만 중개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것만 중개할 것이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권리들은 중개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아니라고. 아니니까, 별로 볼 때, 이제 계약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만 중개한다고 말하겠어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냐? 골라보자, 이렇게 이제. 그럼 책 보시면 지금, 자, 2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거, 중개할 수 있는 거지요. 뭐 있나요? 첫 번째가 소유권.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번 용익물권, 뭐요? 지상지역 전세권. 3번은요? 저당권. 그리고 이제 판례학스 바로 위에 두 개 더 보이실 겁니다. 판례학스 바로 위에 맨 밑에 줄에 뭐라고 써있죠? 근저당권.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도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설명드릴 때 저당권은 형이었다 그랬잖아요. 왜? 동생이 누구라고 했어요? 가담권이 동생이다.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오른쪽 나가시면 4번이 뭐예요? 임차권, 5번이 환매권이죠. 그럼 일단 지금 보신 대로 하면은, 자, 일단 뭐예요? 먼저 소유권, 그리고 용익물권 세 가지, 지상지역 전세권, 그 다음 뭐 있어요? 저당권. 이 속에 당연히 근저당권 포함되어 있고, 가담권까지가 포함되어 있겠지.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얘네들은 지금 성격이 뭐예요? 물권이 채권이에요? 성격은 몽땅 물권. 그쵸? 몽땅 물권이에요, 다. 싹 물권이야. 그럼 일단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채권 두 개 보이네, 그죠? 채권 두 개 뭐 있어요?
임차권과 또 하나가 판매권이 보이죠? 이건 다 이해할 테니까. 그럼 이제 일단 첫 번째 중개할 게 뭐다? 소유권, 영위권 3개, 저당권, 담보권 2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전제 물권이고, 위에 것들은. 그 다음 채권 2개 있는데, 임차권과 판매권. 자, 이건 임차권은 중개할 수 있죠, 물론 그거. 그래요. 그러면 임차권은 어떨 때 중개할 겁니까? 먼저, 임차권은 뭘 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임대차 계약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임대차 계약에 당연히 중개하는 거지, 뭐. 그럼 무슨 뜻일까요? 임차권의 성립은 중개할 수 있죠. 계약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뭔 얘기예요? 임차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되니까 중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차권의 뭐야? 임차권에 성립하는 거 중개할 수 있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두 번째, 그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을까? 이 문제란 말이에요, 또. 양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네? 아니,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지금. 그건 물권화가 되는 것이고. 네? 자,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 한번? 갑을병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집 주인이에요. 임대인이죠. 이 사람은 세입자거든요. 임차인입니다. 둘 사이에서 계약하겠죠, 그죠? 무슨 계약이겠어요? 임대차 계약하겠죠. 그럼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임차권이잖아, 임차권. 이건 채권이죠. 함부로 양도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물권이 아니니까. 물권은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럼 원래 양도 자체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채권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세요. 얘가 다시 이렇게 세를 줄 수 있잖아, 또.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전전세 보통 말하지. 전전세는 법령어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히 말해 전대차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럼 이제 둘 사이에서 또 계약하겠네? 이때 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전대차 계약을 할 것이다. 그럼 얘는 임차인이었지만 얘한테는 빌려주는 사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고? 전대인이라 부르고 얘는 전차인이라 부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하려면 그냥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때 갑이라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그게. 그럼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죠, 이거. 없으면 못해요. 항상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도라 써놨을 땐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게요. 자, 금방 동의했다 그랬죠? 동의했으면 양도할 수 있죠? 보통 전대한다는 얘기잖아, 그게 지금. 자, 그럴 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일명,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임차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 경우는 중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 경우라고. 자, 이게 말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동의했으면 전대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일신 전속적이 아닌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럼 중개 된다는 게 되는 거고, 또 동의 안 하면 전대 된다, 안 된다? 못해. 못 넘겨. 못 넘긴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한다, 그거를? 일신 전속적인 임차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그럼 이건 중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이렇게. 이것과 구별하는 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임차권 그럴 때 어떨 때 중개할 수 있어요, 보니까. 임대차 계약 성립하는 거 중개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동의하에 양도할 때 중개할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 일시 전속적이 아닌 임차권이라 표현한다고, 이렇게. 그럼 동의 안 한 건 중개 안 된다는 얘기겠고, 이렇게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 환매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이긴 해요, 이렇게. 자, 채권인데 환매권은 뭐예요, 그러면 또? 자, 환매권 이럴 때, 이제 처음 수업을 들어서 무슨 뜻인지를 모를 수도 있을 테니까. 이제 환매권부터 먼저 혹시나 처음 들으시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보자고 한번. 환매권이 뭘까? 말을 풀어봐요. 사서 돌아오는 권리야. 내 원래 내 거였다니까? 내 건데 사서 돌아와. 나한테로 도로. 뭐가? 소유권이. 그쵸?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예를 들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집이 한 채 있는데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이걸 이제 팔고 싶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자, 이제 이번에 가서 내 집 살래요? 그랬다고. 이거 사시겠다는 거야. 집 팔았어, 이렇게. 자, 우리 둘이서 계약됐겠죠? 무슨 계약 됐어요? 매매 계약이야, 매매 계약. 팔았으니까. 주인 바뀌었죠, 이렇게 이제? 근데 팔 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집을 팔겠지만, 5년 뒤에 내가 도로 사올게요, 그런다고. 5년 뒤에 도로 사올게요, 그랬어. 이분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일단 지금 팔았지만 5년 뒤에 내가 도로 사올 수 있잖아, 그죠? 그건 말로 하면 안 되거든? 이걸 근거를 남겨야 돼. 근거를. 이게 뭐라고요? 환매권이라는 건데, 이건 등기해야 된다고, 이제. 자, 등기했죠, 이렇게 해서? 등기됐어요. 어디에? 등기부 상황에서 어디? 갑구 올구? 갑구에 있어. 소유권이니까. 에? 갑구에 등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이 사람 일단 팔았죠, 이제 이렇게. 그 다음 지금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 5년이 지나갔어요. 지나갔어. 그럼 내가 금방 등기한 권리가 있을 테니까 내가 환매권자라고 지금. 그 5년 뒤에 돈 주고 도로 사올 수 있죠. 요거 얘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도로 사올 수 있겠지만 그 5년이 되기 전에 이 권리 자체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
환매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양도할 수 있어 이렇게. 또 세 가지 무슨 나오죠 지금? 그러면 자, 뭐 어떨 때 중개할까 문제잖아요 지금. 환매권은 첫 번째가 먼저 뭘 해야 이 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해야겠지. 자,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인데 이 매매 계약은 단순한 매매 계약이 아니죠. 여기 어떤 약속이 하나 들어가 있어. 어떤 약속? 도로 사오겠다고. 환매에 대해서 특별히 약속이 들어가 있죠. 그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환매 특약 계약이라고 한다고. 이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매매 계약이니까 중개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중개할 거다 이렇게. 그런데 이 권리가 권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계약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등기해야 된다고. 자, 등기됐죠 이렇게 그러면? 등기된 환매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등기했다고 치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금방 제가 했었죠? 내가 안 사오고 도로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럼 그걸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환매권의 양도란 뜻이겠죠. 그러다 5년 뒤에 내가 도로 사와.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뜻이겠지. 이건 이렇게. 도로 사오는 거니까. 자,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세 개. 예? 첫 번째 중개했죠? 이거 지금 이렇게? 자, 양도하는 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양도하는 거 중개할 수 있다. 자,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응?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중개할 수 없다. 없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 환매권 중개할 수 있다. 이러면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뭉실 돼버리는 거라고.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환매권 그럴 때 어떨 때요? 경우의 수 세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라고 이렇게. 어떨 때 환매 특약 계약 중개할 수 있죠? 양도할 거 중개할 수 있죠? 행사하는 거 중개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왜 중개 안 되는 걸까? 이거 그럼 이유가 이미 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었죠. 도로 사오겠다 약속됐잖아. 약속 자체를 이미 중개했죠 지금. 이걸 또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결국 이건 뭐다 이거는? 이 계약의 이행 행위에 불과하니까 그걸 따로 떼일 수는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제 서로 들어가서 단순하게 환매권 중개되는 권리야 끝 그게 아니고 서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지 이렇게. 그래서 구처시켰을 때 정확히 언제 중개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에 지금 중개되는 걸 정리한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우고 이해해야지 이제. 근데 외울 필요 없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지금. 자, 부동산이 있다. 양도 된다. 등기한다. 이거만 이해하면 된다니까. 그럼 굳이 안 외워도 되잖아요. 이거 어차피. 이거만 이해하면 될 테니까. 그럼 이 권리 자체가 저기 요건이 충족됐나 안 됐나 그것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 중개할 수 있는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거지 뭐. 자, 두 번째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3번이 나왔네요. 그죠? 3번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거. 뭐가 있나요? 질권. 그 다음에요. 점유권. 3번에 분요 기지권 등이 나오죠. 자, 질권은 중개할 수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안 쓰고 할게요. 안 쓰고. 자, 질권 중개할 수 없대요. 왜? 에? 부동산에? 없으니까. 그럼 질권은 어디에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응? 동산에다가 또 하나 어디다가? 어떤 권리에도 설정할 수 있죠. 그죠? 두 군데니까. 그럼 질권도 무슨 물권? 담보 물권. 그 다음 저작권도 무슨 물권? 담보 물권. 또 하나 있는데 유치권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담보 물권 이렇게 말하면 저당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유치권이죠. 이렇게 그죠? 얘네 둘은 무슨 물권? 약정 담보 물권. 얘는 무슨 물권? 법정 담보 물권. 이건 계약이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그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보통. 얘는 어디에밖에 없어? 부동산에만. 얘는 동산만 또는 권리에. 얘는 동산, 부동산 다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 이렇게 공부할 때. 어디에서 원장님 수업할 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죠? 자,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질권은 중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결론이. 그죠? 예, 질권은 중개할 수가 없대요. 이유 왜요? 이유가 왜? 부동산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아닌 게 이유까지 알아야 안 잊어먹잖아. 그거를. 완전히 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 이유까지 알아야. 그러면 저당권은 중개하죠. 그럼 방금. 그럼 예를 들어봐요. 한번.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있는데 이렇게 돈을 빌려준 겁니다. 지금 1억 빌려줬어요. 얘가 채권자죠. 을이 누구라고 이게? 채무자란 말이죠. 근데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지.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담보 잡았다. 그럼 뭘 설정했겠어요? 저당권이겠죠. 이건 중개해 못해요. 하는 거죠. 자, 그래. 그런데 얘가 말이에요. 또 얘가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병한테 또 돈을 빌려왔는데 병한테 이것도 1억이에요. 그런데 얘는 담보 넣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병이 돈을 빌려주는데 얘가 뭐랬냐면 너 담보 넣을 거 없지? 그러면 내가 빌려주겠다. 대신해서 네가 돈 받을 권리 있죠. 이걸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병이라는 사람이 이걸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준다고 이렇게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담보 잡고 돈 빌려줬어요. 자, 그럼 저당권을 담보를 잡고 1억을 빌려줬죠. 이렇게. 자, 요때, 지금 금방 제가 말을 했는데, 저당권을 담보 잡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 그걸 뭐라고 할까? 여기다가 어떤 권리, 여기다가 이제 뭘 설정하는 건데, 금방, 요 저당권은 하나의 권리죠. 여기다가 뭘 설정한다? 질권을 설정을 해요. 응? 여기다가.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한다? 권리에 설정된 질권이라 그래가지고, 얘를 권리 질권이라 그런다고. 요 권리 질권을 설정한다 이 말이 이렇게. 그리고 얘는 지금 저당권을 담보 잡은 질권이죠. 저당권에 붙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얘 이름은 뭐라고 한다? 얘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 요거를 저당권에 붙어 있는 질권이라 불러요. 여기 명칭이 저당권부 질권이에요. 얘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해야 된다. 등기한다 이거. 등기부 사항, 등기부 등본 어디 있겠어요? 을구에 있는 거예요. 얘는 얘가 주등기죠. 저당권은 그죠? 얘는 부기등기예요. 붙어 있는 거니까 등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럼 금방 아까 처음에 거 요건 중개했다 그랬잖아, 저당권은. 그럼 지금 요거 있었죠, 한번? 저당권부 질권 설정하는 거 있죠. 요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응? 아니, 저당권부 질권. 자, 어쨌든 요거 좀 중개한다 할 테니까. 저당권을 담보 잡았다 그랬잖아, 이렇게. 권리 질권이었다, 요게. 요건 이름이고, 지금. 요건 성격이고, 성격, 요건 명칭. 예? 요건 성격, 요건 명칭.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요건 중개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응? 자, 일단, 뜻은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아까 있죠? 또, 한마디면 또, 오늘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아. 공부가 안 되면 뭐라도 빨리라고, 눈치라도 빨리라고, 눈치라도 채라고. 여기 뭐 어떻게 났어 내가? 얘 뭔데요? 응? 더 이상 얘기할 게 있나? 얘기할 게 없죠? 자, 결론은 얘는 뭐예요? 질권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질권은 안 된다고 해놓고 얘기한 거잖아 이렇게. 왜 쓸데없이 길게 얘기했냐고? 시험 나 못할 건데 금방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느낌이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느껴지잖아 이렇게. 안 그래? 금방 수업 안 그래?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 될 것 같아. 뭐 붙어 있다고? 그러면서 이거 되는 건데 붙어 있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다 속으로 지금. 그죠? 그리고 시험 나왔을 땐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길게 얘기한 거지 내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 길게 얘기한 이유가. 그죠? 근데 답은 간단한 거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야. 중개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못한다? 질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문장으로 주면 시험 쪽 나오면 될 것처럼 보이잖아 이게 이렇게. 그래서 배운다 이 말이 이렇게. 자, 안 돼요. 두 번째가 뭐 안 돼요 또? 점유권 안 되죠?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럼 이걸 기억하시면 돼. 이것만 자꾸.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니까. 점유권 부동산에서 인정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나랑 내기할 거야 진짜? 은정씨 나랑 내기해 그럼 오늘? 점유권 인정 점유권 부동산에서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는 권리죠. 있잖아요 그죠? 양도할 수 있나요? 양도 없어요. 안 돼요. 등기하나요? 안 하죠. 그 점유권이 뭔지 지금 그걸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시간도 없고 원자력 수업이잖아 그거는. 에? 점유권이 뭔지는 배우시고 점유권이라는 건 부동산에 인정되는 권리예요. 점유권. 에? 양도는 안 돼요. 등기 안 되고요. 그럼 중개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쵸? 나 모든 수업 끝나고 전화할 거야 나 원장님한테. 나 전화할 거야. 점심 먹고 나서. 괜히 상의를 좀 드려야겠어, 내가. 의논을 좀 해야 되겠네, 내가, 이거. 자, 3번이 뭐 나옵니까? 분요 기지권이죠. 걔는 중개돼야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는데요? 네? 여기서 아까, 걔는 둘 중에 뭡니까? 법률 규정이죠. 그러니까 안 되지.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답이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 외우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외워야 소용이 없어, 그거는. 왜 안 되나 이유를 알아면 안 잊어먹어, 절대. 그 다음에 이제 5번 뭐 나오네? 4번 뭐 나왔었죠? 무채 재산권 나와 있었죠. 이거 안 된대요. 왜 안 된대요? 그게 부동산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채 재산권이니까 지식 재산권이란 말이야, 이런 거는. 안 되지, 그게 당연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안 된다, 된다 할 때 이유를 알면 확실히 이제 내게 돼서 안 잊어먹는데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외우면 까먹어요, 그게.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개 나오겠네죠. 4번 뭐 나왔어요? 중개에서 권리가 문제가 되는 것들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또?
자,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중개되는지 안 되는지가 애매하다 그 얘기인데, 문제가 왜 돼? 안 돼, 그거. 근데 책에 뭐라고 써놨어요? 문제가 되는 것들? 왜 문제가 돼?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연구가니까, 이제 두 개 얘기해볼게요, 한번요. 자, 두 가지 해보죠. 뭐? 유치권. 또 하나 뭐예요? 법정지상권인데, 일단 얘네 두 개는 권리가 성립할 때 원인이 계약이에요? 법률행위요? 법률 규정이요? 둘 다. 둘 다 법률 규정이요, 둘 다. 둘 다 법률 규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그럼 둘 다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건.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중개 안 된다. 자, 안 되는 건데, 자, 공통점 둘 다 뭐 안 하죠? 등기 안 하잖아요, 그죠? 등기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둘 다 첫 번째 부동산에 인정돼야 안 돼요? 되죠?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등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원인 자체가 뭐예요, 이게? 법률 규정 아니에요? 중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통점 둘 다. 자, 이전이 다시 말해서 양도는 된다, 안 된다? 양도 된다, 안 된다? 요걸 따져야 돼, 이제. 자, 따지겠는데, 자, 먼저 유치권부터 따져보시면, 자,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처음 오신 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혹시나 무슨 뜻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 집주인이 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집이 한 채 있다고 보시고, 을이 이제 세입자 이사를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올겨울이 얼마나 추웠어요, 그죠? 엄청 추웠잖아요. 그런데 보일러가 고장나서 얼어 터진 거예요, 보일러가. 이거 새로 수리해야 돼. 교체해야 된다고, 교체를, 보일러를. 수리비가 엄청 오래 많이 들었어. 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수리비가. 그 이 돈은 누가 줘야 돼, 원래가? 주인이 줘야겠죠? 자, 큰 돈 주인 줘야 됩니다. 전구 하나 갈아 껴야 돼, 이런 거는. 세입자가. 자, 돈 달라고 했겠죠? 안 준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하래, 그냥. 그럼 당장 급하죠, 지금. 추운 날씨니까. 꼭 필요한 돈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세입자가 돈 들여서 수리했어요, 이렇게. 자, 이사, 이제 기간 끝났죠, 이제? 이사 나가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돈 주셔. 그랬잖아요. 안 줘. 그러더라고, 주인이. 안 줘. 그럼 그 순간 어떤 권리가 을한테 생겼어요, 이제. 을한테 생겼다고요. 그 순간 생겨버렸어. 자동으로 생겼어. 어떤 권리가? 돈 줄 때까지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응? 돈 줄 때까지 버틸 수가 있어. 안 나가고. 근데 월세를 내던 사람한테 월세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월세는 줘야 돼요. 두 번 안 주면 쫓겨나요, 그죠? 두 번 안 주면. 자, 버틸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럼 이제 돈 계속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럼 늘어 살 수 있다는 얘기지. 버티고 있다가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갔어, 경매. 그러면 돈 들고 와요. 새로운 주인이. 이게 뭐라고? 요게 유치권. 그렇죠? 유치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일단 이해했다고 치면, 먼저, 그리고 요 돈이 있었죠? 아까 500만 원? 요 돈의 이름은 뭐야? 이거 수리 안 하면 얼어 죽으니까 꼭 필요한 돈 아니에요. 꼭 필요한 돈이지. 뭐라고 그래? 필요비라는 거고, 요거를. 응? 필요비. 하나 더 해볼까요? 이 앞에가 포장이 안 돼 있어, 집 앞에가. 비 왔다는 그냥 뻘밭이 돼버린다니까? 그 세입자가 돈 내서 그걸 깔았어, 아스팔트. 응? 아스팔트 깔았다니까, 이렇게? 그럼 집값 뛰어요, 안 뛰어요? 뛰어죠. 그때 쓴 돈. 그건 유익비라고 하고. 이렇게. 가치를 증가시켰다는 얘기잖아, 유익비라는 게. 자, 이런 거라는 얘기인데, 그럼 일단 이게 인정되는 게 현재 뭐예요? 유치권이죠. 자, 인정됐다고 쳐봐요. 그럼 유치권이라는 게 금방 주인과 계약했어요, 이거? 아니잖아. 돈 안 주니까 자동으로 인정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지, 이렇게. 그건 중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받을 돈 있죠, 요거. 이 이름은 뭐예요, 이름이? 아니, 필요 말고. 요게 일명 뭐라고 그런다? 피담보돼 있는 채권이죠. 얘가. 그 다음에 집 있죠, 이거. 현재 이 집에서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점유하고 있잖아, 점유. 예? 그 점유하고 있던 뭐라는 거지? 목적물이 이렇게 합쳐서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돌아오게 되면 유치권은 양도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겠죠? 뭐예요? 권리만 양도할 수는 없겠지? 뭐와 뭐를 함께 묶어서 피담보 채권에다가 플러스 점유하고 있던 목적물을 함께 양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중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행정법원의 판례라고 말이에요, 이게. 그럼 마찬가지겠죠? 자, 법정지상권도 아까 잠깐 해본 것 같긴 한데, 자, 이것도 이제 뜻은 아실 테니까, 이거는. 아까 입목할 때 했었죠, 얘기를? 입목할 때 했잖아요, 그죠? 그럼 성립할 땐 등기 안 하죠, 이거. 법률 규정이니까. 그럼 성립한 다음에 양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뭐 하면 되니까? 등기하면 되니까. 그럼 양도 된다, 그거 당연히. 그럼 중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봤을 때 이렇게 봐야겠어요. 이 두 개의 권리는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라고요. 안 된다고요. 그죠? 이건 예외일 뿐이니까. 그러나 이제 원칙이 앞에 있고 예외는 뒤에 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 예외가 중요하긴 해, 물론. 그러니까 일단 원칙은 중개할 수 없는데 예외가 있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 얘기가 책 돌아오시니까 이제 유치권 써 있죠, 지금. 1번 동그라미 그죠? 자,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맨 첫 줄 뭐라고 써놨어요? 유치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정 담보 물건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줄 중간 보세요. 자, 따라서 뭐라고 써 있어요?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길게 써 있죠. 유치권이 뭐라고 써 있나요? 피담보 채권과 함께 이전된다면 중개가 개입할 수 있다. 라고 써 있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금방.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2번 동그라미 써 있죠? 법정지상권.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성립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왜? 법률 규정이니까.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네 번째 줄 나오네요. 그러나 법정사건도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가능하니까 이전될 때는 중개가 개입될 수 있다는 얘기지 뭐. 되셨겠죠? 저렇게 해서 이제 권리 하나 맞췄겠고요. 그 세 번째 오른쪽 오시면 이제 4번, 큰 4번 오세요. 중개 대상 행위 보이죠, 이제? 자, 여기서는 지금 뭐 판단 기준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2번 바로 보죠. 양거로 2번에. 중개 대상 행위에 해당되는 거. 자, 1번 동그라미 써 있냐? 민법상 14계약 중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3개. 매매, 교환, 임대차만이 중개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그랬었죠. 자, 이제 그 얘기는, 뭐 칠 거 없는데,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제요. 물건 하나, 두 번째 권리, 세 번째가 중개 대상이 되는 이제 행위다 이거지, 행위다. 그럼 이제 어떤 뜻인고 하니까, 이렇게 나눠봐야 되겠어요. 이 행위는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매매, 교환, 그리고 임대차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몽따 이거는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하는 게 뭘 해야 되겠어요? 계약을 해야 되죠, 그죠? 계약이니까 계약은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요? 법률 행위라고 했었죠. 자, 이걸 중개한단 말이에요, 위에 거를. 그럼 한마디로 우리가 행위를 말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무슨 행위를 중개하는 거다? 법률 행위를 중개한다 이 말이에요. 덧줄이 뭘 중개하는 거다? 계약을 중개하는 거다 그 말이지. 그럼 이제 중개할 수 없는 건 뭐가 있을까? 자, 다시 말해서 권리가 변동은 하는데 계약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는 계약이 아니라 뭐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한다. 그럴 때는 중개할 게 아니라는 소리지 그때는.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상소 그다음 뭐 그 외에도 뭐 경매, 공용, 수용 등 이런 건 중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둘 다 권리가 변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둘 다가 변동하는데 하나는 뭘로? 계약을 해서 밑에 거는 법률 규정으로. 그럼 중개된다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럼 하나만 퀴즈를 내면은 증여는 중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증여는 자 일단 증여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증여는 법률 행위죠. 왜? 계약이니까. 우리는 뭘 중개한다 그랬어요, 금방? 계약을 중개한다 그랬잖아요. 얘 계약이잖아요. 법률 행위죠. 중개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돼. 얘는. 왜 안 될까? 무상이라 안 되는 거야, 무상이라서.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 우리 계약을 중개한다 그랬었죠? 계약은 계약인데 계약 내용이 어떤 것만 중개한다 그 얘기야, 그러면. 그렇지. 유상일 때만 중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유상일 때만. 얘는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중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걔는 무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이렇게. 그럼 세 개 다 끝났죠. 이제 이렇게 해서 못 끝났어요. 물건, 권리, 행위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안에서 몇 문제? 약 2개. 약 2개 정도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책 넘어갔을 때 책은 뭐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이제 되셨다고 보시고 넘어가죠. 이제 39페이지 가세요. 이제부터 3절 가시면 되겠어요. 3절 용어정이 나오죠. 이제 용어정이 자 2조라고 나오네요. 자, 용어정이 말의 올바른 뜻이란 소리인데 그 법조문 들어갔더니만 2조라고 되어 있고 몇 개 보이나요? 6개 보이죠? 자, 이거 한 문제 반드시 나와요. 시험에서 하나 출제하는데 6개 중에서 자, 첫 번째 1번 1호라 읽어요. 이거를 1호가 뭐예요? 중개, 2호가 공인중개사, 3호가 중개업, 4호가 개업공인중개사, 5호가 소속공인중개사, 6호가 중개보존이에요. 이게 왜 나오는 거? 이건 이제 가장 자주 쓰는 말 그 말이에요. 가장 자주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뜻인 거라고 이제부터는. 자, 그럼 지금부터 보실 게 뭐냐? 이제 중개 용어 관련된 용어정의예요. 이제 6개 보는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률제 2조라고 되어 있고 용어의 정의다. 한 문제 출제해요. 제일 처음 나온 게 중개가 처음 나왔죠. 그죠? 잠깐 읽어본 다음 내용 볼게요. 조문을 바라보세요. 1. 중개를 하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하고 가운데 점이 찍혀있죠? 점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어요? 또는 그러니까 매매 또는 교환 또는 임대차라 읽는 거예요. 이거를 그 밖 권리의 특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 줄로밖에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 내용으로 내려오니까 자, 큰 1번 중개 놓고 나서 그걸 다 쪼갰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밑에. 양으로 1번 뭐에 대해서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두 번째 당사자 간. 세 번째가요 매매 등 행위를.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네 번째 알선하는 거로 써놨죠. 그렇게 써놨어요. 그죠? 그럼 이제 자 여기서 다시 구분을 해보자고요. 한번 중개가 뭔데? 법 제3조에 규정돼 있었던 중개 대상물을.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 간에. 세 번째가 매매, 교환 또는 임대차의 행위가 있었죠. 그리고 자, 그 밖의 자, 권리에 대한 득실 변경되는 행위를 알선한다라고 이걸 구분했어요. 다시 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뜻을 다 볼게요. 이게 다 벌써 끝났군요. 벌써. 첫 번째 거. 자, 3번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 뭐라고요? 이게 부동산이죠. 금방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몇 가지였어요? 5가지. 예, 그거에 바로 5가지의 부동산을 말한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두 번째 뭐라 써 있습니까? 거래 당사자 써 있죠. 그죠? 자, 뭐 한다는 사람들입니까? 거래한다고 그랬네요. 거래. 뭘 거래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을 거래한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하는 게 부동산의 거래인데 그러면? 첫 번째 매매, 두 번째 교환, 세 번째 임대차. 이게 하나의 거래죠. 또 있어요. 밑에. 뭐라고요? 어떤 권리가 득실 변경되는 행위도 역시 거래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문제는 볼게요. 여기서 하나씩 보니까 일단 당사자가 누군지 아시겠지? 이렇게? 누구냐? 얘네가 누구겠어요? 몇 사람 필요합니까? 두 부류. 한 사람 넘기는 쪽이죠. 넘긴다 뭐라고 그래요? 이전하는 쪽이겠죠. 그죠? 한 사람 반대로 취득하는 부류일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와서 팔아주시오, 사주시오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팔아주시오, 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다? 총칭 이전 의뢰인. 여기는 취득 의뢰인 그래. 그러니까 이전과 취득 이렇게 나누죠. 당사자가 누구냐? 자, 매매면 여긴 누구? 매도인. 파는 사람이니까 여기는 반대로 매수인. 교환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임대차이면 여기 누구? 임대인. 여기는 임차인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여기까지는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지금 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 가지였죠. 이게 뭐요?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 행위는 이게 무슨 행위인데요? 자, 먼저 앞에 계약이죠. 저거 다 매매 계약 등이니까. 그죠? 자, 계약이에요. 계약이고 계약은 무슨 행위라고? 네, 법률 행위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 중개는 뭐 하는 건데요? 정리해 볼게요. 한번. 중개란 뜻은 뭐냐? 법 제3조 규정된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요 사람들 사이에서 요 세 가지의 계약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하라고? 알선해 주는 게 중개라고. 이렇게. 그래서 중개를 한자를 써보면 사람 인변의 가운데 중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사람 가운데 개입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의미가. 사람 가운데 끼어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한번 해볼까 한번. 중개가 뭔데? 우리 법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 5개를 가지고 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세 가지의 계약인 법률 행위를 할 때 중간에 개입해서 잘 도와줘라. 그럼 알선한다 뜻이 무슨 뜻이다? 준비해준다, 뭐 보조해준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요게 자, 두 번째. 자, 밑에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보통 거래라는 뜻은 이게 넓은 의미잖아요. 이게. 그죠? 넓은 뜻이라고. 요 세 가지만 거래냐? 아니야. 또 있어. 다른 모습이. 밑에. 뭐예요, 밑에? 그 밖의 권리. 이게 무슨 권리? 요게 충족된 권리. 이거야, 이거. 얘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일로. 이렇게. 그쵸?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것들인데? 어떤 건데? 소유권, 또 용익물권 3개, 또 저당권과 가담권, 또 그리고 임차권과 환매권, 그리고 아까 뭐 위치권과 법정지상권의 이전. 응? 그게
다 합의하 온 거니까 우리가 그죠? 다시 해볼까? 다시 뭐 소유권 그리고 용익물권 세 가지 그리고 저당권과 가등기 담보권 그리고 임차권과 환매권 이건 기본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 두 가지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의 이전일 때도 되고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것들이 뭐가 된답니까? 득실 변경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행위를 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뭐래야? 거래요. 이것도 자 그건 누가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겠지.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누군데? 이건 권리 문제니까 누구냐고요? 두 사람이면 권리자하고 반대로 의무자 아니냐고. 에? 그러니까 여기 누가 와야 돼? 권리자 의무자. 여기는 넘기는 쪽이니까 누가 와야 된다? 의무자가 와야지. 의무자. 반대로 여기는 권리자 올 것이고 의무자를 다른 표현을 쓸 때 뭐라고 한다? 다른 표현을 쓰면 설정자라고도 하더라. 이렇게 그죠? 설정자라 하더라 이렇게. 그렇죠? 요 사람까지가 뭐라고 한다? 일명 당사자. 네? 당사자. 자 그러면 여기도 끌어내려 가지고 아까 소유권 뭐 등등등 그거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법률 행위야, 법률 규정이요. 법률 행위였잖아 다. 그러니까 그것도 뭘 해야 만들어지는 거다? 계약이야 계약. 계약은 무슨 행위예요? 법률 행위 아니냐 이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들이 다 한 것도 무슨 행위인가요? 이것도 역시 법률 행위라고. 그럼 중개가 뭐 하는 건데? 뒤에 걸로 하면. 중개가 뭐다? 자, 일단 우리 법에 있는 5개 부동산을 가지고 권리자, 의무자가 어떤 권리, 소유권 등등 네? 그런 걸 갖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행위에 대해서 결국 뭐예요? 그게 계약이잖아요. 그게. 법률 행위를 할 때 이것 또한 뭐예요? 알선해 주는 것도 중개라 그 말이지. 가면 잡았지 무슨 소린지가? 그렇다면 여기 지금 득실 변경이라고 돼 있죠. 권리가 막 왔다 갔다 한다 그 말 아니냐고 지금 이게. 득실 변경 몇 글자? 몇 글자? 4글자. 그럼 모습도 몇 개 모습 나올까? 4개 나오겠네. 자, 그럼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이제 은행이라고 이해하시고 아니다 개인으로 할게 그냥 개인이라 편할 테니까 가버려요. 돈을 빌려준 거야 이렇게. 그럼 뭐예요 얘가? 채권자. 얘는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라고 그렇죠. 이렇게 하겠죠. 자 이제 그러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다고 예를 들어 이렇게 담보 잡았다 예를 들면 자 이건 일단 뭐 먼저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등기해야겠죠 이렇게. 일단 여기서는 얘를 뭐라 불러요 지금? 채권자. 얘는요 채무자. 자 먼저 얘가 뭐라 했을까? 돈 좀 빌려줘 라고 뭐 했을까? 의사표시 했겠지. 빌려주겠다 승낙 의사표시 했겠지 이렇게. 의사표시가 요소죠. 계약도 했지. 자 이때 계약 무슨 계약? 계약의 이름. 돈 좀 빌려줘 빌려줄게 해서 되는 계약. 무슨 계약? 응? 무슨 계약?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이게 명칭 아닙니까 이렇게? 좀 더 줄이면 뭐 되겠어요? 소비 대차 계약 됐죠. 근데 이 계약 속에 특약 조건이 하나 있어 지금. 뭐요? 담보 갖고 와라. 이거잖아. 그죠? 조건이 붙어있네 보니까 이렇게. 조건이 붙어있어요. 조건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하는 게 조건이잖아 이게 이렇게. 예? 자, 한번 어쩌자 이렇게 이제 그럼 등기할 거 아니겠어요? 자, 등기했다고 치자고. 등기했다. 그럼 자 이제 저당권이 원래 없다가 어떻게 이게 저당권이 된 거니까 저당권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자, 만들어진다는 걸 처음에 만들어진다고 뭐라고 한다? 설정.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앞에서는 얘네들을 뭐라 불렀어요? 채권자, 채무자 불렀지만 이 뒤로 넘어오면 그때는 명칭을 바꿔야겠지. 얘가 권리자의 의무자예요. 얘가 권리자.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의무자가 되는 거고. 등기란 말을 쓰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저당권을 놓고 얘기할 때는 저당권자. 얘는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연결을 지으면 말이죠. 채무자가 을이고 얘가 집 주인 아니에요 지금. 어? 집 주인이 누구야? 채무자지. 그자가 의무자죠. 그자가 등기 의무자지. 그 다음에 그자가 저당권 설정자 아니냐고. 거꾸로 가면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고 등기 의무자이고 의무자이면서 채무자고 집주인이고 또 위에는 채권자죠. 그거 뭐가 되는 거야? 권리자,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 저당권자가 거꾸로 저당권자가 뭐 등기 권리자, 그가 채권자, 갑, 은행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자 만들어진 거지 이렇게. 예, 두 번째 어떤 게 또 있을까? 자, 갑이란 사람 말이지 또 병한테 또 돈을 빌려온 게 있어요 이렇게요. 빌려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를 들어 1억이라고 치고 또 1억이네. 그러면 얘도 돈 갚아야 되잖아 이렇게 이제. 그럼 지가 받을 돈도 있지.
받아주면 되겠네, 이렇게. 근데 귀찮아. 그럼 이렇게 안 될까? 자, 내가 받을 게 있으니까 네가 아예 얘한테 돈 받아가라 이러는 거지. 이렇게 받아가라. 그럴 수도 있겠죠. 뭐야 이게? 채권의 양도지. 네? 권리 양도. 그러면 저작권이 사라지는 거야 이게? 아니요. 그냥 있는데 주체가 바뀌는 거잖아 지금. 그걸 뭐라고 한다? 저작권이 주체 이전. 그쵸? 세 번째,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얘가 돈을 안 갚아. 안 갚으니까 얘가 부득이 이걸로 뭐 해야 돼 이제? 돈 안 갚으면 뭐 한다고 이걸로? 경매를 넣겠죠, 그죠? 그래요. 경매를 넣을 수밖에 없거든? 경매 넣었다고 치는데 빌려준 게 얼마? 1억이에요. 집값이 1억 2천 정도 됐거든, 이게? 집값이? 근데 경매 들어갔잖아요. 팔렸어, 얼마? 8천에 팔렸네? 금액이? 2천 손해보겠네? 못 받아고요. 제가 망했을 테니까. 그쵸? 그러니까 불안하네, 이거 보니까? 겁나 불안해.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불안하다, 안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너랑 나랑 계약한 건 원래 무슨 계약이다? 저작권 설정 계약이다. 그럼 이건 경매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불안하잖아,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계약 내용을 바꾸자. 뭐 어떡해? 네가 돈 안 갚으면 경매 넣지 말고 그냥 내가 이 집을 가질게. 아니면 내가 그냥 팔아버릴게. 라고 바꿔. 응? 그래서 자 내가 그냥 팔을게라든가 내가 그냥 팔아버릴게. 임의 환가라고 그래. 임의 환가. 내 마음대로 팔겠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질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계약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 이 계약을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 그런다? 요걸 갖다가 아니 저당 이미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자와 채권자가 둘이서 계약을 다시 하는 거잖아. 이거를 일명 뭐라고 그런다고? 이거를 유저당이라고 그래요. 유저당. 유저당 계약한다 이 뜻이 이렇게 이제. 그럼 계약 내용이 바뀌었지 이렇게? 바뀌었어. 바뀌었다고 쳐. 그러면 자 나중에 돈 안 갚았어. 경매 낼 필요 있어요? 없어. 그냥 가져가면 돼. 아니면 팔아버리면 돼. 얼마 팔리겠어? 1억 2천. 답이 오죠?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어떻게 써요? 계약 내용이 권리 내용 자체가 뭐가 된 거야? 변경된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돈 다 갚았어. 나중에 싹 가서. 돈 다 갚았다. 어떻게 되겠냐고 이제. 사라져야겠지 이제. 권리가 뭐가 된다? 사라진다 이거야. 그럼 저 앞에 득실 변경 몇 글자? 네 글자. 권리 변동 모습 몇 가지? 네 가지. 서리가 어디 가는 거야? 서리가 변성하는 거죠. 서리가 변성하는 게 이게 득실 변경이라니까? 또 이렇게 끌고 돌았더니만 서리가 변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얻을 득이죠 이게. 그럼 뭐냐고 이게? 설정 아니냐고. 이를 실은 소멸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소멸된 것이고 변동되는 거니까 결론은 뭐야? 서리가 변성하는 게 그게 득실 변경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권리가 되는 게. 그러니까 네 가지가 설이 변속한다. 설이 아가씨 이름 같잖아 마치. 남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설이가. 그 아가씨가 변속했다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럼 네 가지가 득실 변경하는 소리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했을 테니까 중개가 내용이 된 거라고 이렇게 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책을 돌아오시니까 이제 중개의가 나오죠. 거기 보니까 중개의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른쪽 보세요. 중개 성격만 보면 되겠는데 자 40페이지 2번이죠. 2번 중개의인데 아니겠다. 시간 안 되겠네. 보니까 자 중개 행위부터 그럼 여기부터 다음 주를 할 테니까 표시해 두셨다가 다음 주 하기로 하고요. 남은 시간 문제를 좀 봐야 할 테니까 일단 그러면 이제 기본서 40페이지 중개 행위 거기서부터 표시해 두셨다가 다음 주로 진행하기로 하겠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다 처리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몇 개 문제를 좀 보고 오늘 수업을 마쳐야겠어요. 자 문제가 1페이지에서 1번은 우리가 풀었었나 이거? 1번은 풀었던 거예요? 풀었어요? 2번도? 풀었었어요? 1번 문제 풀었죠? 2번은? 풀었어요? 오케이. 다음 넘어가. 그럼 이제 3번은 풀었죠? 그러면 3번도? 그죠? 4번은 4번. 4번 안 풀었을 거예요. 그죠? 용어적인 문제 저걸 보니까 용어적인데 옳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옳은 거라고 되어 있긴 한데 1번 볼게요. 한번. 자, 중개란 것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매매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걸 말한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옳은 거 묻는 거예요. 틀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1번 보기 다시 한번. 중개 물었죠. 중개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매매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여기 서 있잖아 지금 중개가. 이게 중개 이게.
다 나와야지 이게. 예?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번 중개 보조원 써 있네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돼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맞아요? 틀렸죠? 중개 업무 할 수도 없고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없어요. 단순 업무밖에 보조 못하잖아요. 틀렸어요? 3번.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맞아요? 틀렸죠? 자, 문제, 자, 기본서 39페이지 다시 앞이세요. 39페이지. 39페이지 가시면 용어정의죠, 이게? 지금 오늘 새로운 분들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용어정의에서 거기, 주문에 써있죠, 지금?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문장을 거의가 암기가 될 정도 돼야 문제를 풀어요. 문장들 거의가 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은 그 지문 보시면서 내가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 맞아 보이죠, 문장들이 다. 왜 맞아 보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이 개입돼, 그래, 거기, 그 속에. 그러니까 내 눈에 맞아 보이는 거야, 그게 지금. 그 절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학자가 아니에요. 그 해석하면 안 돼, 그 문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니까. 법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따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근데 내가 해석하니까 내 주관이 개입되잖아요. 그럼 눈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 분명히. 절대 해석하면 안 돼. 해석할 우린 가치가 없다, 우리는. 그 해석하니까 자꾸 옳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 용어정의가 어떻게 된다? 법대로 써있는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럼 말을 바꿔도 안 돼. 뭘 빼도 안 돼.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틀린 거야, 싹 다. 그럼 지금 다시 돌아오니까 4번 보기죠, 이제? 그럼 3번은 왜 틀렸습니까? 틀린 이유가. 개공이란 뭐라고 하겠어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로 끝나야 되는 거라니까? 그 말 위에 다르게 쓰면 다 틀렸어, 무조건 싹 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이거 어차피 다 외울 정도 돼야 문제가 눈에 들어올 거 아니겠냐고. 그 다음 4번은 중개업이죠. 중개업 다른 사람 의의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으로 행하는 것. 정확히 맞죠? 그렇게 돼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 다음 5번은 보기 뭐예요? 이게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써있죠? 자, 그 소공인데 거기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괄호 안에 보세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넣고 세 번째 줄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맞아요? 맞아요? 틀렸잖아요, 그죠? 지금 자 책에는 몇 번에 있나요? 5번에 있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개공한테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가 빠졌잖아요, 지금. 빠져있죠, 그거? 그럼 틀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용어적이는 말이에요. 말을 바꿔도 안 돼요. 뭘 빼도 안 돼요. 넣어도 안 돼요. 그대로 돼 있어야 돼. 어떻게? 법 조문대로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시험에서 한 문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뭐 천천히 어떻게 외울 정도 돼야 한다 그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 오늘 안 했죠, 그죠? 중개업 오늘 안 한 것이긴 한데 일단 그럼 5번은 잠깐 다음 주에 수업하고 풀어볼 테니까 놔두셨다가 자,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10번 하나 볼게요. 10번. 7, 8, 9 다 풀었죠? 7, 8, 9번은? 그렇죠? 책에 표시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책에. 자, 10번 보세요, 이제. 딱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버리죠. 10번 문제입니다. 10번. 중개할 수 있는 거 모두 골라버려요. 모두 다. 자, 일단 먼저 기억번 20개의 집단. 인데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명인 방법 갖췄다 그랬잖아요, 이거. 돼야 안 돼요? 되죠. 하나. 네 사건이 소멸돼 바다로 된 토지라고 돼 있죠. 사건 소멸됐다 그랬죠. 안 돼요. 근데 그 공장 자동차 분리가 된 공업소유권 분리했으면 안 돼요. 자, 네 1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농지 되죠. 그 다음 미음번 사인이 매립한 매립지 되겠죠. 비읍번 세차장 구조물 안 되죠. 시읍번 도로법상 접도구역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 이 사유지인 지방하천 그 다음 지역번 대토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취업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입주권 안 된다고요. 어업자산과 도로 안 된다고요. 경매 중인 다세대 주택 된다고요. 피읍 간석지나 바닷가 안 돼요. 이 히읗은 말이 길지요. 그냥 분양권 그러시면 돼. 분양권 줄이시면 돼. 그럼 자 몇 개입니까?
중개할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일곱 개죠. 그렇죠? 7개죠. 그죠? 7개. 자, 넘겨보시면 다음 넘어가서 그럼 요 얘기는 그럼 이제 등록 파트니까 이건 오늘 안 했죠. 다음 주일 것 같은데 아까처럼 하나 마저 그냥 해버릴까 그거를? 자, 마저 하자고. 아예 그냥 5번 보세요. 다시 문제 3페이지 5번 문제. 자, 새로운 분들이 아직 안 배웠으면 다음 주에 배울 테니까 배우시면 될 테지만 일단 이제 풀어보세요. 한번 같이. 자, 수업 들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개 문제 나왔었죠? 자, 5번 문제입니다. 틀린 거 보는 거예요. 이제 틀린 거 다음 주에 내용 할 거니까 처음 오신 분은 다음 주 들으시면 된다고요. 1번 볼게요. 등록 취소된 이후에 중개업을 수행한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지금 등록 취소된 다음에 업을 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을 뭐라 불러요? 무등록 중개업자라 불러요. 무등록 중개업자 하나 부르는데 그 사람 하면 안 되죠? 하면 벌 받죠? 어떤 벌 받겠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하겠죠? 맞네. 그러면 그 다음 2번은 판례 문구인데 이게 보니까 중개업을 어불한 것인가 보는 뭘 판단한다?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이랬네요. 중개업인가 아닌가 여부는 뭘 판단한다고? 목적, 의도, 태양이라는 것은 모습이에요. 등을 종합적 고려해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이 문장 OX. 그 사회 통념이라는 용어가 중요하다고 했고 그런 말 나오면 무조건 맞다고 그랬고 판례라고 했고 그 얘기를 몇 번이나 했고 내가 한 번도 아니고 아주 여러 번도 했고 그 얘기를. 그래서 무슨 말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다. 객관적 또는 사회 통념이라는 말을 쓴 건 무조건 맞는 문장이다. 그거는. 그런데 주관적 또는 진정으로 말을 쓰면 그건 틀린 거다. 이 얘기를 내가 수십 번 했고 앞으로 한 번 더 이 점 오면 하여튼 알아서 해요. 네? 객관적 사회 통념이란 나오면 무조건 그거는 맞는 문장이다. 그거는. 그 다음 3번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 번 건물 전세계약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라도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맞아요. 왜? 그냥 우연히 한 번 했으니까. 우연히 돈 받았죠? 괜찮아. 그래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이렇게 4번 보기 볼까요? 자, 보니까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자, 약속 요구만 했답니다. 요것을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틀렸지요. 그럼 정답이네. 그게 반드시 중개업은 뭐예요? 중개업은 돈을 받아야만 중개업이에요. 돈 받지 않으면 절대 중개업이 아니야. 4번 틀렸죠? 5번은 맞는 거겠죠. 변호사인데 자격증이 없이 막 업무를 하는데 부동산 중개한대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 위법이야. 그건 당연히. 자, 4번 답이었었죠? 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나머지는 다음 주에 풀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시겠고 오늘 첫 수업을 진행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쉽죠? 들어보니까? 안 어렵죠? 하나도? 동의 좀 해봐요. 쉽죠? 앞으로 계속 쉬울 거예요. 네?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제.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